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예요. 저는 콜롬비아 교육대학원에서 학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아시나요? 보통 커리어나 연애, 결혼에 있어서 조급함을 느끼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남과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작아지고 불행하게 느껴지죠. 오늘은 비교를 하는 이유, 주된 대상,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 친구가 미술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보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상적이면서 밤새 예술을 하는 것이 행복해요. 반면에 나는 딱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탁월해요.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회에서의 내 자리를 찾아가고 같은 분야에서 앞서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죠. 비교에는 분명 유익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릴 때 문제가 됩니다.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비교를 할 때는 아무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해요.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를 보면서 나는 왜 이 나이에 저렇게 성공하지 못했지? 자책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음악적 재능 실현과 인기는 제가 추구하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같이 문예창작을 공부했던 친구가 책을 냈다고 하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왜죠? 저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요. 이처럼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 I must, I should,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한다. 이 나이쯤이면 연애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 내 키의 몸무게는 이래야만 예쁘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주의 법칙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할 필수 조건도 아니죠. 가족들이 했던 얘기가 내면화돼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에 있는 어떤 편견, 기대 이런 게 내면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stinguish what's outside and what's inside. 외면과 내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대상은 남의 외면일 경우가 많아요. 유념해야 할 점은 그 외면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유학을 10년 정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친구들이 너가 힘든지는 정말 몰랐다. 항상 유학은 좀 화려할 것 같고 부럽기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정말 고생했어요. 맨날 울면서 자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고 성장기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 막 건강이 안 좋을 때면 내가 10대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가 아니라는 거 먼저 기억하세요. 두 번째론 seek connection, not comparison. SNS를 통해서나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깊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그것에 대한 디테일을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떠한지 나눠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값진 만남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count your blessings. 힘들 때일수록 부정적인 것은 최대화하고 긍정적인 것은 최소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감사할 만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홀로 내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난달보다 어제보다 얼마나 변화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이 특별한 모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매일 편안하고 활기차게 각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